그러니까 리프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스위프트의 느린 거, 비효율적인 거를 블록체인 갖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 방식을 쓰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는 만들어냅니다. XRP라는 거를 탄생시킵니다. 아까 POW 했는데 이거 아니고 딴 거를 쓰죠. 오더링 방식을 씁니다. 네. 그냥 오더링 방식 쓴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트랜잭션 순서를 줄 세우는 거예요.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저희가 합의라고 한글로 부르는 바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컨센서스인데 사실 컨센서스가 갖는 의미는 거기에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디지털의 약점은 뭐죠? 복제가 쉽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도토리 떠올리시면 되게 쉽습니다. 알기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복제하는 거 어렵지 않죠. 본인들 서버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은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스 코드에서 두 배로 뻥튀기 하면은 두 배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가 본인들이 뻥튀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를 무결성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걸 믿고 가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예, 무결성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리프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POW라고 열심히 그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썼는데 그것과 다르게 리프사는 오더링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뻥튀기 되지 않도록 줄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두 배로 뻥튀기 되는 거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뭐 예를 들면 1XRP가 있는데 동시에 두 개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한테 1XRP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B와 C라는 사람한테 1XRP를 보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이 둘 다 오케이 되면은 두 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발생시키지 않게 해서 동시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1XRP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동시에 어떻게든 두 배로 뻥튀고 싶어서 보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XRP 레저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순서를 줄을 세워버립니다. 네. 줄을 세워버려요. 그럼 동시에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 잔고에 하나밖에 없는데 두 배로 뻥튀고 싶어서 동시에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밸리데이터들이 줄을 세워버리니까 B한테 먼저 갔어요. 그러면은 잔고가 빵이 되겠죠. 그럼 C한테 제가 보내려는 트랜잭션을 밸리데이터들한테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증이 될까요? 예, 안 되겠죠. 너 잔고가 빵인데 어떻게 C한테 보내니? 이거는 아니야. 이 트랜잭션은 수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이중지불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더링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이런 특징들은 좀 어렵더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XRP 레저, 방금 설명드린 XRP 레저 특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탄생을 시켜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로 약간 그거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냥 그 시간 타임테이블 이용해갖고 그냥 쭉 이어가겠네요.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XRP 레저를 그대로 들고 갑니다. 은행에 찾아가요. 랄랄랄라. 처음에는 되게 신났죠. 왜냐면은 꽤 잘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세르먼트 하는데 얼마요? 20분. 근데 XRP는 3초. 와우, 신났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리프사는 우리 대박 난 것 같아. 저렇게 저 정도의 빠르기라면은 얼마든지 저 아까 말한 문제 있죠? 스위프트 시스템, 그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할 때 너무 느린 문제들,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사는 굉장히 신났죠. 그래, 은행한테 가갖고 야, 이거 써. 비트코인은 안 되지만 XRP 쓰면은 너희가 고민하는 거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당장 쓰세요. 3초면 만사 오케이. 여러분 굿! 이랬는데 예상과 다르게 은행들이 NO 외칩니다. 리프사 완전 이거였죠? 어이? 이 상태였죠? 예. 근데 리프사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XRP라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가시면요 이 트랜잭션 XRP 레저라고 부르는 그 블록체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니면 저희 지구 반대편에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공개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자, 그래서 리프사 공식 사이트 가면은 이 트랜잭션 라이브로 보여주거든요. 네, 다 보입니다. 네, 이게 다 보여요. 계속 보이죠? 실시간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계속 떨어져요, 지금.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은행들이 NO를 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들이 설명해 줍니다. 리프사한테. 개인정보 보호 문제 어쩔? 네, 첫 번째 숙제 이거 던지고, 그리고 우리 재무 상황이 노출되잖아. 싫어. 아, 실형이 됐네. 아, 두 가지를 던져줍니다. 일단은 만약에 은행들이 XRP 레저상에 계정을 만들고 써버리게 되면요, 예, 본인들 고객의 계정이 다 노출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 다 노출돼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쓸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래서 리프사는 반성을 합니다. 반성 중, 로딩 중. 반성해서 다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이건 세틀먼트 솔루션이고요. 엑스커런트는 페이먼트. 그리고 추가로 특성이 폐쇄적입니다. 프라이빗이라고 할까요? 프라이빗 또는 뭐 폐쇄적,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플러스 엑스비아. 네. 이거는 API라고 적어두죠. 이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리프사는 은행들한테 세 가지를 내놔요. 자, 은행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전부가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리프사의 솔루션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오 하게 된 거죠. 좋았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리플렛 멤버들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엑스커런트라는 제품들을 쓰면서 멤버로, 네트워크의 멤버로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온 거예요. 온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페이먼트와 세틀먼트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린 그림에서는 이제 실제로 리프사의 솔루션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현실감 없게 접근했어요. 근데 이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그리고 엑스비아를 내놓으면서 은행들이 문제 삼았던 그 부분들을 해결한 솔루션들 이 세 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페이먼트, 페이먼트, 클리어링, 그리고 마지막 세틀먼트, 이 세 가지 3단계를 알아야 돼요, 돈이 움직일 때. 자, 첫 번째 페이먼트 단계 뭐죠? 청구서 같은 거예요. 청구서. 그리고 이거는 확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돈을 넘기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통화로 볼게요. 자, 지금부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두 사람이 있어요. 자,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나 너한테
10달러 주고 싶어.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큼 주고 싶다. 이 의사죠. 내용이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예요. 아직 돈이 간 게 아닙니다. A가 B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B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어떻게 할 건지. 2번 단계의 클리어링 단계가 뭐냐면 B가 오케이, A도 최종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게 클리어링 단계예요. 1번의 이 페이먼트에 대해서 양쪽 다 오케이, 그래서 청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나면 채무자, 채권자가 설정이 되죠. 이 2번 단계에서 B가 오케이 하고 A가 오케이 하는 순간 A는 B한테 10달러 빚진 상태가 됩니다. 그죠? 채무자가 돼요. 그리고 B는 A에 대해서 채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털어서 내는 거를 바로 세틀먼트라고 해요. 네. 그래서 A가 B 손에 10달러를 주겠죠. 쥐어준다. 그러면 돈이 실제로 움직였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단계가 존재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페이먼트.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거. 단점 뭐가 있냐면 오류율이 7%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번 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메시지 중에 7개는 에러예요. 다시 해야 돼. 에러래서. 두 번째 뭐냐면 단방향.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냐면 전화통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플사의 엑스커런트도 페이먼트 시스템인데 이거는 실시간 전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전화기를 통한 전화. 이거는 우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우편 보내보신 적 있죠? 엽서라던가 또는 편지지 사갖고 열심히 글씨를 막 적습니다. 적어갖고 우체국 통해서 우표 붙여갖고 보내죠.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볼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보고 나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편지지로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편지지로 답장을 쓰겠죠. 그럼 왔다 갔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이랑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오류가 났어요. A가 B한테 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그러면 B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금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야 이거 잘못됐잖아 다시 보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정해갖고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편처럼 가는데 한 세월 돌아오는데 한 세월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폐쇄적이에요. 쓰는 애들만 써요. 자, 이런 단점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얘만 문제냐? 얘 페이먼트라고 말씀드렸죠? 세틀먼트 역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세틀먼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세틀먼트 문제는 자,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은행들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국가, 이게 국경이라고 봅시다. 국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쪽에도 작은 은행들이 있겠죠? 큰 언니, 큰 오빠들입니다. 큰 대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작은 은행이에요. 뭐 그림만 봐도 딱 아시겠죠? 자, 세틀먼트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예를 든 거는 A와 B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놓고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돈을 보내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우리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가 이제 돈을 해외로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순간에 돈가방, 달러 가방을 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나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하죠. 네, 전산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은 전산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돈을 미리 보내놓은 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행들끼리
서로 계좌를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 계좌를 만들어요. 서로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쌓아줍니다. 마치 우리 고객들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입금해 놓는 것처럼 서로 큰 은행들끼리 이렇게 해요. 이건 사실 보통 큰 은행들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더 정확한 건 환거래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코리스펀던트 뱅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코리스펀던트 뱅킹 시스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예, 이거를 의미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큰 은행들은 돈이 많으니까 서로 여기다 막 미리 돈을 여기다 박아둘 수가 있어요. 원래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작은 은행들은 뭐죠? 그럴 돈 없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아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작은 은행일지라도 무슨 동네 은행도 아닌데 돈 한 몇천억은 갖고 있겠지, 작은 은행도. 근데 왜 못해? 한 1억씩 쌓아두면 되잖아.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자금력은 갖고 있죠, 작은 은행일지라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지만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프리펀딩 했어요. 얘네가 돈을 갖고 있는 게 토탈 총이라고 할게요. 총 100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돈을 보낼 일이 많아갖고 여기다가 한 2억 박았어요. 미리 프리펀딩 했어요. 그럼 98억으로 줄죠. 네. 근데 얘가 2억 원 총 가진 자산의 2%나 이용해서 프리펀딩 했는데, 얘가 돈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얘밖에 없다. 세틀먼트 할 수 있는 데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만약에 다른 데 보내고 싶으면 얘랑도 또 프리펀딩 해야 돼요. 환거래 계약,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고 여기다 또 2억을 박아요. 그럼 2억이 또 날아가네? 근데 여기도 돈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또 프리펀딩.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죠.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고객만 봐도 대충 가늠이 됩니다. 몇 개요? 스위프트 고객이 11,000개. 그러면은 그 11,000개 다 보내고 싶어. 어디든 세계 곳곳에 난 다 보내고 싶어. 그럼 프리펀딩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거래 계약도 맺고, 환거래 계약 맺는 건 둘째 칩시다. 프리펀딩 그냥 바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프리펀딩 문제만 해결하면 난 전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어.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억씩만 프리펀딩 해보겠습니다. 얼마죠? 조가 넘어요. 조가 넘게 들어요. 그러니 작은 은행들은 피를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큰 은행들도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프리펀딩 해놓진 않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작은 은행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이 어떻게 가요? 얘네한테 야 이것 좀 보내줘, 돈 줄게, 이것 좀 제발 좀 보내줘,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완전 뜯기는 구조죠. 얘는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돈 버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상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죠? 그런 거, 프랜차이즈 같은 거. 물론 프랜차이즈의 모든 그런 회사들이, 본사가 그런 지점들을 삥 뜯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나쁜 프랜차이즈는 아예 대놓고 삥을 뜯겠죠. 로열티 내라, 그리고 뭐 식자재 계속 팔아가면서 수수료 떼먹고 막 열심히 할 겁니다. 약간 비슷한 구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얘네들이 돈 보내려는 거 대신 보내주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대형은행들은. 예. 이런 애들이 누가 있죠? 바로 JP모건. 그리고 그 밖에 전 세계적인 대형은행들, 여기저기 프리펀딩이 돼 있어서 이런 조그만 은행들이나 타 은행들의 돈을 대신 세틀먼트 처리해줌으로써 돈을 버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네. 자,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게 바로 환거래은행이고 세틀먼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느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느려진 이유 볼게요. 여기로 돈이 되게 웃겨요. 만약에 얘가 얘한테 보내고 싶어요, 돈을. 그러면 사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방금 전에.
예. 이 작은 은행들이 프리펀딩 또는 환거래 릴레이션십을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못 가는 이유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한테, 환거래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은행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실 이렇게만 돈이 가면 끝나는데 거치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느려지면서, 그리고 비용은 슉슉슉 올라가게 됩니다. 중간에 수수료 다 뗄 거 아니에요. 얘도 떼려고 하고 얘도 떼려고 하고. 네. 수수료 업, 네. 속도 느려지겠죠. 많이 거치니까 한 방에 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리플사가 하려는 거. 다른 색 없나? 이런, 다시 해줬네.